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9강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 이어서 학습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8강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산세와 가산금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산세라고 하는 것은 납세 의무자가 법에 의해서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성실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산출세에게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가산세라고 한다. 그때 가산세에는 가산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즉 가산금은 제외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은요, 대금을 받는 날이 대금 청산일인데 그게 이제 양도식입니다. 그러면 양도일이 속하는 그 다르 말일부터 내가 만약에 2월 25일 날 팔았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그 다르 말일부터 2개월 이내면 3월 말, 4월 말까지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한테 예정 신고를 하도록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산출세에게 20% 붙는 것이 가산세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하게 되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산출세 역시 2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러나 가산금이라고 하는 것은 과세관청으로부터 고지서를 발부받아 가지고 언제까지 세금을 내라 이렇게 납부 기한일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한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붙는 것이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가산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연체이자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납부 기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마다 안 내게 되면 매월 1.2%씩 60개월간 72%가 추가로 또 붙습니다. 이것을 중가산금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납세자와 납세 의무자 중에 어느 게 범위가 크다고 그랬죠? 납세자가 범위가 큽니다.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것은 세법 규정에 의해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겠고, 그러나 그 납세 의무자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제외된다는 거죠. 그런데 납세자에는 원천징수 의무자도 포함되고 연대납세 의무자, 2차 납세 의무자 다 포함되기 때문에 납세자라는 게 범위가 더 높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9강 시간이죠. 9강 시간인데 여러분 지난 시간 이어서 11페이지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11번 제2차 납세 의무자입니다. 제2차 납세 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가름하여 납세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납세자를 누군가 대신해서 세금 납부하는 것을 제2차 납세 의무자가 되겠고요. 보증인이란 뭐냐? 납세자의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납부를 보증한 자가 보증인이 되겠죠. 13번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그러니까 과세기간은 세법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그 기초가 되는 기간이 과세기간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언제가 될까요?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러나 누군가가 사업하다가 사망했다면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가 소득세의 과세기간이 되겠죠. 누군가가 해외 이주법에 의해서 해외로 이주, 출국했다면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소득세의 과세기간. 과세기간이라는 것은 세액을 산출하는데 그 기초가 되는 기간이 과세기간이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14번 과세표준 나왔죠?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지난 시간 배웠죠? 수량으로 표시하는 걸 뭐라고 그랬죠? 종량세. 가액으로 표시하는 걸 뭐라고 그랬죠? 종가세라고 했죠. 그 다음에 15번 과세표준 신고서입니다.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세금을 납부하고 만이름에 환급받죠.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과세표준 신고서라고 합니다.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란 뭘까요? 당초에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수정해서 신고하는 것을 과세표준 수정신고서가 되겠습니다. 16번 법정신고기한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기한, 언제까지 제출해라.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법정신고기한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법으로 정한 신고기한이 되겠죠. 세무공무원이란 누굴 말할까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그 소속 공무원을 세무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 그 세관장,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 그 세관장, 여러분 세관에서 관세만 받는 게 아니죠. 물건 수입할 때 뭡니까? 부가가치도 붙잖아요. 뭐 각종 또 개별 서비스도 붙고요. 이렇게. 그래서 세관장 또는 공무원도 세무공무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18번 정보통신망. 전기통신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 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 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저장하고 검색, 송신, 수신하는 정보통신 체계를 정보통신망이라고 한다.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전자신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행정기관에서도 과거에는 종이로 문서를 작성했지만 원칙이 전자문서가 되겠습니다. 그 법은 전자정부법에 의한 다 전자문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 전자신고한다는 겁니다. 전자신고란 과세표준 신고서 등 이 법,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게 바로 뭐냐? 국세정보통신망입니다. 신고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은 다 뭡니까? 국세청에 들어가서 전자신고 하잖아요. 20번 특수관계인입니다.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있는 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은요, 혈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친척을 말하는 거죠. 인척은 어머니 쪽을 인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혈족과 인척 등 친족관계도 특수관계인이 되고요. 또 임원, 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회사에 있는 임직원과 사용인들, 사원들 간에도 관계가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도 특수관계인이 되겠습니다. 주주, 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도 특수관계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인은 친족관계, 경제적인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그리고 경영지배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이어서 이제 어느 법인의 주식을 50%를 초과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과점주주라고 하죠. 과점주주는 그 주식회사를 지배하거나 통제하거나 경영에 참가 목적이기 때문에 경영지배관계도 특수관계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세기본법에 나오는 용어의 정의가 20가지를 살펴봤고요. 역시 지방세기본법도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도 목적이 나오고요. 제2조는
정의가 나오는데 비슷한 것들도 있지만 한번 간결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목적 볼까요? 역시 지방세 기본법은 지방세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지방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와 지방세 범칙 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 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납세 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참 좋은 말 많죠. 시험에 뭐 그런 거 안 나오니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정의.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가로 열고 자치구가 되겠죠. 이게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그 구청장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청장을 말합니다. 이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 뭐라고 합니까? 광역단체장이라고 하죠. 시장, 군수, 구청장을 뭐라고 합니까? 기초단체장이라고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을 기초단체장이라고 합니다. 3번 지방세란 지방세도 특별시세가 있고 광역시세가 있고 도세가 있고 시, 군, 구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 등록면허세는 도세와 구세, 그리고 재산세는 시, 군, 구세 이렇게 배운 바 있습니다. 4번 별표시 지방세 관계법 나왔네요. 지방세 관계법이란 지방세법과 지방세 특례 제한법과 조세 특례 제한법 및 여러분 지방세법은요 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취득세법 없어요. 등록면허세법 없어요. 재산세법도 없습니다. 오로지 지방세는 지방세법 하나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제 혜택 주는 것이 바로 뭐냐? 뭐 면제하거나 지방세를 뭐 경감하거나 감면해 주는 것이 지방세 특례 제한법. 국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조세 특례 제한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정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죠.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이것이 지방세 관계법인데요. 4번 개정됐기 때문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관계법은 지방세법과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말한다 했는데 지금은 지방세법과 지방세 특례 제한법과 조세 특례 제한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4개를 합쳐서 지방세 관계법이라고 합니다. 5번 과세표준이란 국세에서도 배웠죠.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하는데 기초가 되는 과세 물건의 수량, 면적 또는 가액 등을 말한다. 수량과 면적으로 표시하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종량세, 종량세. 가액으로 표시하는 걸 뭐라고 한다? 종가세라고 했죠. 6번 동그라미. 표준세율.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해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그러니까 표준세율이라고 하는 건 뭐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통상 적용되는 세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상가를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세는 통상 얼마를 적용하느냐? 1000분의 40을 적용합니다.
4%. 이런 것들을 우리는 표준세율이라고 합니다. 지방세를 징수할 때 통상 적용하는 세율을 표준세율이라고 한다. 7번 과세표준 신고서. 지방세 과세표준을 세율, 납부세액 등 지방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한다.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처음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아까 국세에서도 나왔죠. 법정신고기한이란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기간을 말한다. 그죠?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법정신고기한이라고 한다. 지방세에서 세무공무원이란 누굽니까? 지방자치단체장. 지금 이건 지방세를 얘기하는 거야. 지방세에서 세무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 아하, 지방자치단체장도 세무공무원이 될 수가 있구나. 11번 납세 의무자 나왔죠? 11번하고 12번 별표시 하시고 11번, 12번 납세 의무자하고 납세자 중에서 어느 게 범위가 크다고 그랬죠? 납세자가 범위가 큽니다. 납세 의무자란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가로 열고 특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된다. 여러분, 국세는요, 누군가가 소득을 지급하면서 받는 사람한테 세금을 띄고 받는 걸 뭐라고 한다? 원천징수라고 했잖아요. 국세에서는. 그런데 지방세에서는 원천징수 대신에 뭐라고 한다? 특별징수라고 합니다. 국세는 원천징수, 지방세는 뭐라고요? 특별징수. 그래서 거기 나왔네. 지방세를 특별징수 출처요.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된다.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에서 국세는 원천징수 의무자를 제외되고 지방세는 특별징수하여야 할 납부할 의무자는 제외된다. 납세자라고 하는 건 뭘까요? 특별징수 의무자도 포함되겠죠. 납세자가 더 범위가 크니까요. 납세자란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를 말한다. 납세 의무자와, 그죠?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지방세법에서는 납세 의무자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포함되지 않고 납세자에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포함되는 거죠. 다시요. 지방세에서 납세 의무자에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포함되지 않고 납세자에는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13번 제2차 납세 의무자가 되겠네요.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가름하여 납세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똑같죠? 보증인이란 지방세, 가상금,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납세고지서 나왔고요. 16번 신고납부 별표시. 16번, 19번 별표시. 체크하세요. 신고납부란 뭐냐? 납세 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납세 의무자가 과세관청에 가서 스스로 신고하고 세금 납부하는 겁니다. 쓰세요. 거기다 취득세, 등록 면허세 등, 취득세, 등록 면허세 등 이렇게
신고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뭐가 붙죠? 쓰세요.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붙는다? 가산세가 붙습니다. 17번 부과란 뭐냐?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법, 지방세 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납세 의무자에게 지방세를 줄쳐요. 부담하게 하는 것을 부과라고 합니다. 부과라는 것은 지방세를 부담시키는 것, 부담하게 하는 것을 부과라고 한다. 징수란 뭐냐? 징수금을 걷어들이는 거지요. 징수란 지방자치단체장이 납세자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줄쳐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22번 동그라미 22번에 나왔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세금은 어떤 것이 있느냐?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말합니다. 다시요. 22번 별표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합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징수라고 한다. 19번 별표시 보통징수라는 건 뭐냐?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뭐가 될까요? 재산세 같은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세관청이 납세 의무자들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 것을 보통징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재산세. 그러면 이 재산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뭐가 붙을까요? 쓰세요. 가산금 3%가 붙습니다. 가산금 3%가 붙는다. 그러니까 신고 납부하는 조세는 뭐가 붙고요? 가산세가 붙고, 보통징수에는 뭐가 붙는다? 가산금이 붙습니다. 20번 동그라미 특별징수입니다.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세는 원천징수라는 말을 쓰지만 지방세는 특별징수라는 말을 씁니다. 네. 지방세를 징수할 때 징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한 세금을 대신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징수. 특별징수 의무자란 특별징수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2번 동그라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23번 24번 동그라미 가산세와 가산금, 아까 국세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25번도 동그라미 주세요. 똑같습니다. 체납처분비란 재산을 압류하거나 보관하거나 운반, 매각에 드는 모든 비용, 매각을 대행시키는 수수료도 포함시켜서 체납처분비라고 합니다. 26번 공과금 똑같습니다. 27번 별표시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는 것은 뭐냐?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말한다. 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지방자치단체죠. 서울특별시 송파구도 지방자치단체죠. 송파구와 강동구가 공동 사업한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되겠습니다. 28번 지방세 정보통신망 똑같죠? 국세는 국세정보통신망. 이거는 전자정보법에 따라서 정보통신망으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전자신고라는 것은 지방세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신고하는 것이 전자신고가 되겠어요. 요즘은 전자납부도 가능하지요?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다 납부하는 것다는 거죠. 이 31번 전자송달이 되겠네요. 전자송달. 지방세 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 따라 지방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것을 전자송달이라고 한다. 인터넷으로 송달하는 거죠.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체납자라고 한다. 세금 연체자를 체납자라고 하는 겁니다. 체납액이란 뭐냐?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말한다. 여러분,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이란 뭐라고 그랬죠? 지방세와 가산금과 체납 처분비를 말합니다. 34번 특수관계인이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 지배관계가 다 특수관계인을 되게 되는 겁니다. 넘겨서요, 7조에 보니까 지방세의 세목이 나왔죠. 그 지방세의 세목에는 보통세가 뭐가 있나요? 보통세, 지방세는 총 11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세가 9가지고 목적세가 2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통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1번하고 2번 동그라미 주세요.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거 1번 동그라미 취득세, 2번 동그라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8번 동그라미 재산세, 9번 자동차세. 시험에 나오는 것은 1번 취득세, 2번 등록면허세, 8번 재산세가 되겠고요. 그리고 3번 목적세는 지지가 있다고 그랬죠. 지역자원 시설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여러분, 국세 중에는 목적세가 교육세가 있어요. 교육세는 국세 중에 목적세고요. 이건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지방자치단체인 교육감이 집행하는 겁니다. 교육감.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로서 목적세에 들어가고요. 국세는 교육세가 국세 중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세는 중앙정부인 교육부에서 집행하는 거고요. 지방교육세는 지방자치단체인 그런 교육감들이 집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중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지지. 그러니까 지방세는 11가지가 있는데 다 보통세고 목적세는 2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자, 여러분, 제가 쭉 지금 나온 내용을 용어 정의라 읽어드렸는데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그 동그라미 친 것들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암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여기서 뭐 가산세라든가 가산금 비교하는 거 알아야 되겠죠? 지방세에서 신고납부라는 것은 납세 의무자가 해당 관청에 가서 스스로 신고하고 세금 내는 게 신고납부죠. 신고납부를 안 할 때는 가산세가 붙고요. 보통징수라는 것은 과세관청에서 고지서가 나와가지고 언제까지 세금 내라, 납부 기한까지 내라. 근데 못 내면 가산금 3%가 붙고요. 또 납부 기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마다 못 내면 1.2%씩 매년 60개월 동안 5년 동안 중가산금이 붙는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건 용어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고 한다. 이렇게 몇 개 용어만 알면 되겠고요. 지방세는 11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 보통세 9가지가 되겠고 목적세 2가지,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용어 정의를 살펴봤고요. 여러분 16쪽 보시니까 다시 용어의 정의가 나온 것은 이거는 꼭 시험장에 갈 때 알아야 될 용어들만 또 여기 해놨고요. 이렇게 또 칼라로 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주 시험 출제 빈도가 높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